건이는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네, 풀었는데 네. 쉬어서 많이 한 개. 네. 한 개 풀, 그럼 많이 풀었다고 안 하고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다 문제는 봤어요. 네. 노력하셨다고요? 자, 문제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가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요게 지금 실근이 4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절대값을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만. 첫 번째는 fx 더하기 x라고 하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해야 되겠다. 근데 fx 더하기 x라는 녀석의 값은 3차 함수인데 언제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얘가 x로 묶어줄 수 있니? 2분의 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 같은데?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큰가요? 그럼 결국은 여기는 이 3차식이 0보다 같을 때는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같은 값을 대입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오겠네. 두 번째,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라는 값이 0보다 작을 때 음수겠네요? 그럼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나눠서 이거 풀란 얘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풀려고 하는데 0보다 클 때는 저 식은 fx 더하기 fx 플러스 x인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여기 fx만 더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이 좌변입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21x? 근데 6x를 이항하려고 하거든? 6x를 이항하면 21에서 6을 뺐더니 15x인가? x가 0보다 클 때는 요거의 근을 구해야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마이너스 달아줄 거죠. 마이너스 달아주면 fx 지워지죠? 마이너스 x 6x를 이항할 때 마이너스 7x?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릴 거는 x가 0보다 컸을 때는 이 3차 함수를 그려야 되겠네. x의 값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7x를 그려야 되겠네. 그때 그림을 그린다면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때 k값의 정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y축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7x는 그릴 수가 있네. 마이너스 7x의 값은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난 직선. 이게 마이너스 7x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려고 하는 건 3차 함수 그림만 그리면 되겠네요. 3차 함수 그림 그리겠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니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2라고 5인 건가? 그럼 빵 나온 게 1하고 5고 이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죠? 빵 대입하면 빵 나오죠? 원점을 지났는데 극점의 좌표값이 1하고 5에서 발생한다고? 1대 2번 값이 누군데? 아 1대 2번 7인가? 그 다음 5대 2번 값을 구해야 되겠네. 5대 2 했더니 75 마이너스 135? 아니다. 25 곱하기 9니까 225? 그리고 5대 2 했더니 75? 그럼 150 마이너스 225니까 마이너스 75? 그럼 그림은 이렇게 나오겠네? 이 점 좌표의 값이 5, 마이너스 75겠네. 그럼 상수함수 k의 값이 어디 있어야지 교점의 개수 4개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 k의 값이 어디 있어야지 교점이 4개인 거냐고.
0,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들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1부터 6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4, 2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4번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 p 제곱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면서 p점을 지나는 직선이 LP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LP의 값을 지금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A,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이 LP가 3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네. 접선의 개수는 뭐의 개수랑 똑같다고?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다고? 아무튼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건 LP의 값이 3개 존재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P라고 하는 미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야 되겠구만.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P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에서 P만 대입합니까? 2P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LP의 값은 지나는 점의 좌표가 P, P제곱을 지나고 Y에서 P제곱 뺐고요. X에서 P 뺐습니다. 근데 접선과 수직인선을 구한다면서요.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P분의 1이 되는 건가요? 근데 LP라고 하는 선이 A, 1을 지난다고요? A, 1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의 개수가 3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면 3개 있는 거지? 누가 3개면 이런 게 3개 있을까? P라고 하는 값이 3가지면은 이런 선도 3가지일 것 같은데? P의 값에 따라서 이 선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P의 값의 개수가 3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3개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P를 곱하려고요. 이항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러한 P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도록 하는 A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먼저 그리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함수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함수의 그림만 그린 다음에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A의 범위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해서 극점 좌표 적고 있습니다. 6P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인가?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6분의 1 대입한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루트 6분의 1 대입했습니다. 앞에다 대입했더니 3분의 1 루트 6분의 1 루트 6분의 1 3분의 1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유리하려고 하는데 유리하면 뭐가 되지? 됐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대입했더니 세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선생님 이거 하나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6분의 2라서 아니 플러스 6분의 2라서 3분의 1인데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지금? 빼가지고 계산까지 완료했었나 내가? 6분의 2, 3분의 1 빼기 1이었으니까 그치 이거 맞겠지. 정신줄 났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6분의 1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루트 6분의 1인가요? 그래서 1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네.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만 달랐겠지? 이게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구할 필요 없이 부호만 달랐겠네요. 그럼 지금 3차 함수 그리면 최고차 함수 양수인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컴마 유리화했더니 9분의 루트 6. 이 점 좌표의 값은 플러스 루트 6분의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 상수함수 a의 값은 여기 있어야지 실근의 개수의 값은 3개인가요? 따라서 a의 값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부터 플러스 9분의 루트 6까지가 a의 범위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문제는 26번이요. 지하고 풀어왔나 보다. 26번 전에 25번은 알아요? 자,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번째, 함수 fx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 1이 되는 4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인 4차 함수로 얘기했고, 미분에서 빵 대입한 건 빵이고 미분에서 2 대입한 건 16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어떤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개의 양수 k라도 이런 걸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네. 싹 다 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양수에 대해서 만족할 필요는 없고 단 한 개의 양수라도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0부터 k까지 범위에서 미분에서 0보다 작습니다. 미분에서 0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는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빵부터 임의 양수 k까지는 또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뭔 소리지? 4차 함수 fx가 최고차항계수 양수기 때문에 일단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빵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빵부터 또 감소한대? 이런 함수인가 본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는 모양인데?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지금 어떤 양수 k 값까지는 그 양수 k가 누구지는 몰라. 어떤 양수 k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다고? k의 값이 여기 있는지 k의 값이 여기 있는지 이건 모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16이라고 하니까 2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 값이 16인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에 옳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0과 2까지 범위에서 한 개의 실근의 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게 지금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건데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도함수는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또 감소했다고? 그럼 감소하다 또 감소했으니까 도함수의 보는 음수였다 여전히 음수인 거네?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쯤 있나 봐요? 2 대입한 게 16이라면서요. 이 그림인가 봐. 음수였다 양수기 때문에 감소하다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0과 2 사이에서 몇 개의 근 있나요? 0과 2 사이에 하나의 근 있나요? 그 기억은 참이네. 두 번째, 함수 fx의 값은 극대값을 가지나요? 함수 fx가 극대값을 가지나요? 같지 않습니다. 극소값만 같습니다. 세 번째, 빵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한다면 x축이 여기 있을 건데 빵 대입에서 빵이면 x축이 여기 있을 건데 그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은 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빵 대입에서 빵이라고? 원래 문제가 미분에서 빵 대입은 빵이라며. 근데 그냥 빵 대입도 빵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F한테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고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해서 빵이면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fx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요?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질 때
그냥 알파 대입한 빵, 미분에서 알파 대입한 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린이 얼굴에 웃음이 살짝 웃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완전제곱식과 인수인 녀석이라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디귿이. 그러니까 fx라는 4차 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인데 x의 제곱의 값이 인수해야 됩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값을 가지는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같은 값을 가지는지 묻기 때문에 난 이 점의 y좌표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빵 말고는 근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x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3승의 값은 요게 x의 3승입니다. 그냥 미분에서 빵 대입해서 빵, 그냥 빵 대입해서 빵이 나온다고 한다면 완전제곱식 인수인데 x의 제곱의 값 인수인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은 중근이 아니라 접하면서 x축을 관통하는 거죠. 이런 건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쌤이 이 점 좌표를 빵, 이 점 극점 좌표의 값 알파라고 한다면 이 점 극점이 된다. 빵 나오는 녀석의 값 알파라고 한다면 이 식은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겠네. x의 3승의 값이 인수고 x-알파의 값도 인수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근이 빵하고 알파가 근인데 빵은 3중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미분에서 2대2 관계 16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x-알파 x의 세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럼 공통인수 묶어주면은 공통인수 묶어주면 누구지? x제곱만 묶어줄까? 3x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x인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가 있어요? 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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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알파가 있나요? 그럼 4분의 3알파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자 극소값이겠네. 이제 알파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다 2대입한 녀석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2대입했더니 4 곱하기 4x한테 2대입했더니 8 이 값이 16이라고요? 알파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알파는 3분의 4인가요? 그래서 함수의 값은 지금 이 함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x의 세제곱 곱하기 x-3분의 4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함수를. 근데 알파의 값이 3분의 4면은 알파한테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그 값은 1에서 발생한다고요? 1만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726번으로 갔습니다. 726번 문제가 함수한테 3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함수를 완벽하게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은 최고차 계수의 값은 1인 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수의 값은 3차 함수라고 합니다. 나머지 항들의 계수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빵 대입한 거랑 미분에서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을 더하면 빵이 나온다고 합니다. 난 fx가 누군지 모릅니다. fx가 누군지 모르는데 fx라는 녀석의 값을 최고차 계수의 값 1이고 나머지 건 다 모릅니다. 미분한 녀석의 값을 구해서 빵만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함수한테 빵 대입하면 C, 미분한 거한테 빵 대입하면 B인가? 그럼 내가 B라고 하는 값 대신에 마이너스 C의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거니? C 대신에 대입할까?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자. 그럼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지금 미수의 개수는 A, B 두 개밖에 없는 거네? 그리고 함수를 지금 두 개 더하라고 하는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니까 마이너스의 오른쪽에서 두 개 더해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값을 더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의 제곱 2a 플러스 bx 끝인가? 이게 두 함수 더한 겁니다. 두 함수 더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함수의 도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미분했더니 3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x 플러스 2a 플러스 b인가?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 범위에서 최소값이 빵이라고 얘기하려면 함수 gx의 값은 최고참계수의 양수인 3차함수죠. 근데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의 오른쪽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오른쪽에서 0보다 같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 여기서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는 A하고 B의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점좌표를 구할 수 없는 문제점에 봉착했네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문구이 어디쯤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 대입한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대입한 녀석 조사해 봤습니다. 2를 갖다 대입했더니 8 플러스 4a 플러스 b인가? 그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4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밖에 모르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지금 이거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할 계획이었거든.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해야지 이 점좌표를 알 수 있고 어디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판단할 수가 없네. 혹시 증가함수인 건가? 혹시 증가함수인 건가? 판별식 한번 구해보자.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미분한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gx는 증가함수인 거지.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g'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x의 값은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미분해 보려고요.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a 플러스 b의 값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a제곱은 남고 6a, 6a는 지워지고 9 마이너스 3b가 되니? 근데 이걸 알 수 있나? 부호를 좀 조사했으면 좋겠는데 부호를 알 수가?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마이너스 3b의 값은 3배 했더니 12 플러스 6보다 큰 거니?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느낌이 싸한데? a제곱 내가 마이너스 3b 값 대신에 12 플러스 6을 대입할 생각이거든? 마이너스 3b 값 대신에 12 플러스 6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a 값이 누군지를 몰라서 판단할 수가 없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네.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 바램은 판별식 값이 혹시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토해 보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건 아닌가 봐. 다른 걸 찾아야 돼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지? 빵 대입은 빵이에요. 빵 대입은 빵이에요. 이 말인가? 그럼 gx라는 함수 자체가 fx 더하기 f'을 셈이 gx라고 났죠.
빵 대입한 게 빵이니까 원점을 지나죠. 가에서 빵 대입한 게 빵이라고 하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의 오른쪽에서 0보다 커졌다고? 아, 이 말이었네. 빵 대입한 녀석은 접해야 한다는 얘기네.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빵 대입하면 빵이 나와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원점보다 왼쪽에 있니? 0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항상 큰 같은 값을 가지려면은 0에서는 접해야 되겠네.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원점을 지났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원점을 지났을 때 음수인 값이 존재해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안 나오고 원점을 지나긴 하는데 원점에 접한다고 한다면 접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큰 같은 게 가능하겠네요. 이 마이너스 2하고 빵의 대소관계에 주목하세요라는 얘기네. 내 말 준비됐니? 그러면은 원점에서 접하려면 완전 제곱식이 인수인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 인수인 거 아니냐고. 완전 제곱식의 값이 인수가 되려면 완전 제곱식 값이 인수가 되려면 이게 없어야 되니?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야 되니까?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게 지워지고 완전 제곱식이 인수일 수 있겠구만.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fx 더하기 f'이라는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의 값이 인수고 x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해서 6보다 작게 나왔다고? 그럼 다시 대입해야 되겠다. 아, f한테 2 대입한 거지. f한테 2 대입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b의 값이 누구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플러스 2a 2항해주면 2a 플러스 2의 값이 0보다 작게 나왔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때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가? 빵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은 1보다 커 나왔나? 그럼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나요?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으면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며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서 값이 다 0보다 커 나타야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음수가 존재하니까 0보다 커 나타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음수가 안 나오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로지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보면서 0보다 큰 같은 걸 만족하겠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f한테 3대입하라고 합니다. 나 이제 함수 fx 누구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fx 값은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인가요? 여기다 3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3 대입된 27 마이너스 9 지금까지 18 18 더하기 6 24 24 빼기 2 되셨나요? 이 생각하는 과정이 어렵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지금 처음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선생님 최대한 생각하는 과정을 잘 전달드리려고 노력했거든? 네, 이런 거 한 3번, 4번 보면은 그때부터 쉬워져.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쭈루룩
빙고. 네. 내가 창평고, 장성고 애들한테도 풀어오라고 했는데 그 새끼들은 시단계 절대 안 풀더라. 스테이크함수 하셨어요? 아니, 시단계 아무도 안 풀어와. 동네의 문제인 것 같아, 동네의 문제. 이 동네 선생들이 시단계를 자꾸 안 풀어주니까 문제는 지네도 못 푸니까 안 풀어주는 걸 거거든? 그 사실이야. 선생님이 고용했던 수학생들 중에 시단계 문제 자기 스스로 못 푸는 애들 엄청 많아. 거의 대부분은 다 못 풀어. 그래서 그런 선생들은 시단계를 자꾸 안 풀어주니까 애들이 실력이 안 늘지. 나는 니네 실력 늘리게끔 하려고 자꾸 풀어라고 하는 거거든? 일단 풀어는 와야 돼. 27번 문제가 3창의 개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와 2창 개수의 값이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x하고 gx가 y축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y절편이 똑같습니다. y축 위에 교점이 있는데 x가 3인점에서의 접선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교점이 y축에 있는데 3에서 접선이 공통접선을 갖는다고?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과 3차 함수가 y절편이 똑같고 3에서 공통접선을 갖습니다. 그럼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f한테 빵 대입한 거랑 g한테 빵 대입한 건 똑같겠네요. y절편 값이. 또 알고 있는 사실은 f한테 3 대입한 거랑 g한테 3 대입한 것도 같은 점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공통 접점이니까. 또 알고 있는 거는 f'3의 값이랑 g'3의 값도 똑같겠네. 공통 접선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 나는 hx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야.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함수를 잡으려고 하거든. 그럼 이거 빼면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최고차 계수 누굴까? 네, 이건 빼도 최고차 계수는 여전히 1인 3차 함수일 겁니다. 자, 최고차 계수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알고 있는 사실은 h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래요? f빵 빼기 g빵이 누굴까요? 3 대입한 건 누굴까요? 미분에서 3 대입한 건 누굴까요? 네, 이거 세계값 때문에 다 조사할 수 있군요. 그러면 이 h라는 녀석의 값은 그냥 3대도 빵이고 미분의 3대도 빵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x-3의 제곱 인수로 갖는다고? 그리고 h의 값은 빵 대입한 것도 빵이라는데? 이야, 그럼 x가 인수일 거고 x-3의 제곱의 값이 인수겠네. 그럼 문제 질문이 그냥 이거 아니야? 야, a보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에서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gx만 이항하면 hx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풀란 얘기네. 엄청 쉬운데? 그치? 접근을 f 빼기 g라고 하는 걸 가지고 h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그림을 갖다 그려서 언제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같은지만 파악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이 함수의 값을 미분하려고 합니다. 함수 미분해가지고 극점 찾고 그래프 그리려고요. 극점의 좌표가 1하고 3인가? 함수한테 1 대입하려고 합니다. 함수한테 1 대입했더니 1 대입했더니 10 빼기 10이니까 빵이죠? 자, 그 다음은 3 대입한 극소점 좌표 찾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27 빼기 54 플러스 27 지금까지 빵. 3 대입한 마이너스 하겠군요. 그런데 우리의 바램은 어디에서 오른쪽을 쳐다봤을 때 0보다 큰 같은 값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가 x축이니?
그럼 어디가 A란 얘기야? 1이 A란 얘기인가? 1이 A일 수가 없네. 1이 A가 되면은 1보다 오른쪽에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A란 얘기인가? 물론 이런데 A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A보다 오른쪽이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A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A를 구하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 점은 극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 여기도 극점, 여기 변곡점. 이런 점들은 서로 간격이 다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3이라는 거 아니야? 네, A는 4가 되겠네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다음에는 함수가 지금 fx라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4차 함수가 있고 g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 한계수 알고 있고 fx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a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약간 그지 같은 거는 x가 두 개 있는 문제입니다. x가 두 개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어보기도 하는데 x가 하나 있을 때와 x가 두 개 있을 때 질문이 비슷한 형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 이건 지금 x가 두 개 있는 문제입니다. x가 두 개일 때하고 하나일 때 차이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문제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을 때하고 지금처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x가 하나일 때와 x가 두 개일 때는 문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만약에 4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gx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fx하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거는 하나 x에서 보라는 얘기잖아. 여기가 x라고 한다면 f한테 x를 대입한 값이 g한테 x를 대입한 것보다 큰가? 근데 어디서 보든지 간에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가 x라고 해도 f한테 x를 대입한 게 g한테 x를 대입한 것보다 큰 거 아니야? 하나의 x에서만 봐야 되니까. 그 말이 납득이 되나요? 이 선생님 점선으로 그린 선 x라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든지 간에 f한테 x를 대입한 게 위에, g한테 x를 대입한 게 아래에 있죠? 이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똑같은 그림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걸? 왜냐면 x1이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고 x1의 값이 여기 있고 x2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f한테 x1을 대입한 건 더 아래에 있고 g한테 x2를 대입한 녀석의 값은 더 위에 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지금은 만족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x가 하나 있을 때는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을 갖다 구한 다음에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풀었습니다. 이게 x가 하나일 때 문제입니다. 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0보다 크다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x가 두 개 있을 때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x가 두 개 있을 때는 두 번째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그래프가 좀 밑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가 밑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래서 첫 번째 f란 녀석의 최소값이 g라고 하는 거의 최대값보다 더 위에만 있으면
어떤 x1을 집어넣거나 f한테 뭘 집어넣거나 g한테 어떤 x2의 값을 집어넣거나 항상 f한테 x1을 집어넣은 게 g한테 x2를 대입한 것보다 크겠죠? 그래서 x가 두 개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함수 fx의 최소값이 함수 gx의 최대값보다는 크다고 풉니다. 풀이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x가 하나 있을 때는 2항에서 뺀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 푸는 거고요. x가 두 개 있을 때에는 f의 최소값이 g의 값의 최대값보다는 크다고 놓고 풉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됐으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줄 건데 나 7, 8번까지 설명해 줄 수 있거든. 지금 좀 친절하게. 그 다음부터 욕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못하시면은 그건 쌍욕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쌍욕을 먹으면 애들이 희한하게 기억하더라. 욕 먹기 전에 잘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fx의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fx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미분의 최소값 구하는 중이고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2x-6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셋값을 찾는 중이거든. 2빵1 마이너스 3 2로 약분하고 조립제법하고 있습니다. 1로 하고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셋값이 1만 있으면 좋겠다. 도함수의 값이 x-1 곱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판별식 값 계산했습니다. 판별식 값이 누구예요? 판별식의 마이너스로 음수인가요? 그래서 이건 판별식이 음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에서만 그 값을 갖습니다. 그럼 4차 함수 fx의 그림은 그 값이 1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1대2 반값이 최소값입니다. 함수한테 1대2 했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가요? 이제 난 함수 gx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려고 합니다. 2차 함수네? 2차 함수면 대칭축의 최대값인 거 아니야? 대칭축이 누군데? 하나만 얘기하세요. 네,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최대값이구만.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8 플러스 a냐? 나의 바램은 이 두 녀석의 값이 서로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큰 것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2가 최대값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이어서 쭈르륵 수능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뭔가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영리해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런 문제가 헐? 뻔한 문제네? 이러면 시기가 옵니다. 언제 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런 시기는 오지 않고요. 고3이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3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점이 오거든? 자, A하고 K라고 하는 실수의 값이 있습니다. AK라는 실수의 값이 있는데 함수 fx하고 gx가 a보다 왼쪽은 그냥 빵을 그리세요. x축에다 y는 빵을 그리세요. 근데 a보다 오른쪽에는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a가 누군지 모릅니다. k보다 왼쪽은 빵을 그리세요. k보다 오른쪽은 길게 12짜리 직선을 그리세요.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거부터 그림을 그린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a의 값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밑줄 친 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3차 함수라면서요. 그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군데요? 1하고 마이너스 2분의1인가? 최고 참기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1이고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1에선 접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a의 값이 누가 돼야지 미분이 가능할까? 내가 A의 왼쪽은 빵을 그릴 거고요. A의 오른쪽은 3차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그런데 그 그림이 자연스럽게 미분이 가능하려면 A는 누구면 될까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어디서 가능하죠?
어디서 불가능하죠? 페이크 하세요. 어디서 봐? 뾰족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네 눈에도 뾰족한 게 보이지 않나요? 꺾어져 있는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린 그림은 지금 그린 녀석의 값은 언제 미분이 불가능하죠? 아 뭐야? 아 저기 있구나. 네, 뾰족한 점이 있군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군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a가 누구면 미분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겠네. a는 1이겠네. 여기까지는 빵을 쭉 그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뾰족한 점이 없는 그래프가 나오겠네. 이러면은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a의 값 1인 건 눈치챌 수 있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fx야. 쭉 빵을 그리다가 1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의 값이 fx인데 문제는 그 다음 녀석의 값의 그림이 gx라고 하는 그림이 k,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림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k,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누굴 그리라고? 그 전까지는 빵을 그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12짜리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야? 기울기 10이면 엄청 가파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그림, 이 fx의 그림이 지금 gx라는 그림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fx가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k가 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k가 작으면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그림이 fx의 그림이 gx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어. fx가 이렇게 되면 안 돼. gx가 더 위에 있는 때가 존재해버려. 그림은 이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fx보다는 gx가 더 아래에 있어. 근데 k값이 제일 작으려면 언제가 k가 제일 작은 거야? 접하는 순간? 접할 때가 fx가 위에 있으면서 k가 제일 작은 건가요? 그때 k 구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구라고요? 그럼 12짜리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필요한 거구만. 요 녀석의 기울기 12짜리 접선이 필요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과정을 거쳤고, 내가 필요한 건 꼴랑 미분해가지고 12가 나오는 것만 구하면 되겠네. 쉽네. 그죠? 근데 아직은 문제 잘 안 풀리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문제가 잘 풀리는 때가 옵니다. 2로 약분했습니다. x가 누구면 되는 거야? 그러네. 이 점의 좌표의 값이 2인 거네. x가 2인 점에서 y 좌표를 구했거든? 2 대입이 누구야? 2,5가 그래프에 있는 점인가? 그럼 2,5를 지나고 기울기 값이 12인 직선의 x절편 구하라는 얘기네? 기울기가 12야. 2 대입하면 5가 나와야 돼. 2 대입하면 24? 그때 x절편 구하라는데? 아이씨, a가 누구였더라? p의 값이 12, q의 값이 19? 기똥차게 이해된 거 맞죠, 지금? 네. 네? 토요일날 놀러 간다고? 그러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죠? 왜? 왜 그랬죠? 괜찮아? 괜찮아? 지랄들을 한다, 아주 그냥. 짰네, 짰어, 이것들. 근데 제가 진짜 한마디 하고 싶겠는데 네, 오늘 제가 하기 전에 제가 인스타를 봤거든요. 네. 아 잠깐만. 근데 지아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딱 5글자를 올려놨어요. 인스타에. 5글자? 네. 읽어도 돼? 인생이 지랄.
학원 오기 전 8분 전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하 원이 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수익선을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의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점의 속도의 값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양수인 범위에서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속도의 값은 미분한계 속도니까 P점의 속도의 값은 미분의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의 값이 P점의 속도입니다. Q점의 속도의 값은 미분했더니 m이 속도인가요? 그러한 0보다 큰 세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값을 ht라고 지칭하고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m이랑 만나는 생기는 교점이 0보다 오른쪽에서 3개 있도록 하는 m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12t의 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가 빵 나오는 값이 필요합니다.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1과 2인가? 그래서 3차 함수 h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대2번 값이 필요합니다. 1대2 했더니 10, 2대2 했더니 2대2번 첫 번째가 32, 2대2 했더니 두 번째가 70인가? 80에서 72 뺐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0대2번 값도 필요한 것 같은데 h한테 0대2번은 누구죠? 0대2번 0인가요? 근데 문제의 바램은 0보다 오른쪽에서 t의 값이 0보다 오른쪽에서 교점이 3개가 있도록 하는 m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m값의 범위는 8부터 14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731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x축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습니다. P점 좌표의 값이 포물선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네. 포물선에 P점에서 포물선에다가 직선은 y는 빵이 아닌 접선을 그었습니다. P점의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에서 x축이 아닌 접선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접점 좌표의 값을 Q점이라고 지칭했고요. Q점에서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가 R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P점의 X좌표의 값을 특이하게 줬네. 이게 P점의 X좌표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T의 값 1이라고 한다면 R점 좌표가 X축 위로 움직이는 속도의 값이 필요합니다. 먼저 R점의 좌표에 대해서 R점 좌표에 대해서 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하고 1을 나중에 대입한 게 속도입니다. 변화율입니다. 나는 먼저 필요한 녀석의 값은 R점의 속도의 값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R점의 속도가 필요하고요. 거기다 1을 나중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R점의 위치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R점의 위치의 값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접점 좌표 Q점이 누군지 모릅니다. 접점 좌표의 값을 t, t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접선의 길기의 값은 2t죠? 그럼 접선 구했습니다. y-t제곱 기울기의 값은 2t, x-t로 접선 구했습니다. 이거의 x절편값이 P점의 x절편인가? 얘는 지금 이해된 거 맞니? 문자를 잘못 선택했네? 문자 잘못 선택했지? 여기 지금 t를 가지고 있지? 여기 t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를 잘못 선택했어요. 이 점 좌표를 a, a제곱이라고 합시다. t가 있었으니까요. y-a제곱 접선의 길기는 2a, x-a라고 했고요. 이 녀석의 값의 x절편 값이 3t의 세제곱 플러스 kt 제곱의 값이 x절편 값이니까 대입할 등호와 성립한다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a라는 녀석의 값의 정체가 양수인가? a는 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빵이면 y는 빵밖에 접선이 없습니다. a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a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A로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A. 이 두 배를 하겠습니다. 6t의 세제곱 플러스 2kt 제곱 마이너스 2니? 된 거 맞나요? 그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R점의 X좌표는 A인 거니? R점의 위치의 값은 R점의 좌표의 값은 A가 R점 좌표인가요? 그 A의 값 이항만 해주면 6t 세제곱 플러스 2kt 제곱의 값이 요게 R점 X좌표네. 됐나요? 이걸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네? 위치의 값을 미분한 게 속도값입니다. 미분했습니다. 거기다 1만 대입한 게 속도인가? 1일 때 속도?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8 플러스 4k입니다. 문제가 요구한 건 그 속도의 값이 38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K의 값 5가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 위치의 값이랑 속도의 값을 언급했네. 위치의 값은 F라고 얘기했고요. 속도의 값은 GT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치의 값이 이거였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모든 T에 대해서?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F는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GT라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근데 미분했습니다. F를 미분한 게 속도이기 때문에 위치의 값을 미분한 속도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입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대입만 하세요. 대입해가지고 등식으로 놓고 모든 실수T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세요. 일단 식을 세우겠습니다. 세배하겠습니다. 3AT의 세제곱 플러스 3BT제곱 플러스 3CT의 값이 오른쪽에 T를 곱하라고 하네. T 곱한 다음에 2CT만 더하라고 T 곱했습니다. 3AT의 세제곱 2BT의 제곱 플러스 CT인데 2CT를 더했으니까 3CT인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등호를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3AT 세제곱 3CT의 값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녀석의 값이 똑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가운데가 똑같을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B의 값이 빵일 때만 성립하는 건가요? 그때 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T의 값이 1에서 운동방향을 바꾼다고 합니다.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누가 빵이죠? 속도가 빵인가요? 속도의 값은 GT 값이고요. G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G란 녀석의 값은 B가 빵이라면서요. 1 대입했더니 이때 빵이라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C의 값은 마이너스 3A입니다. 그때 P점의 가속도의 값이 필요합니다. 가속도의 값은 가속도의 값은 G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가? 속도의 값을 미분한 가속도가 오고 있습니다. 6AT 끝인가? 근데 1이었을 때 가속도의 값이 10이라는 얘기잖아.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네, A의 값은 2인 거 알겠습니다. A가 2일 때 C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T가 2였을 때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의 값은 GT 값인데 GT의 값은 A가 2라서 6T의 제곱, C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여기다 숫자 2만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18이 답인가요? 지금 되게 이쪽 파트부터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제 두 문제만 더 풀면 챕터가 끝나는 거죠? 733번으로 왔습니다. 현재 A지점에서 500km 떨어진 곳에 태풍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A라는 지점이 아마 서울 정도 되는 모양이다. A지점에서 지금 500km만큼 떨어진 곳에 태풍의 중심이 O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속 40으로 A점을 향해서 OA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태풍의 영향권은 현재 반지름 길이는 60이었는데 원이 매시간 반지름이 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T시간이 경과하면 반지름은 몇이 되는 거야? T시간 후에 반지름이 몇이 되는 거야? 태풍의 반지름이 몇이냐고. 최초의 반지름이 60이었다며. 60 더하기 5t의 값이 T시간 후의 반지름이겠네? 그런데 A라는 지점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태풍의 영향권의 넓이의 변화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점점 이 원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 아니야? 점점 이 원의 사이즈가 태풍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 건데 A라고 하는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순간이 언젠지는 이렇게 되는 순간이 벗어나는 첫 번째 시간인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 A점을 막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넓이의 값이 필요한 거네?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 근데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넓이의 변화율 값이니까 미분한 게 넓이의 변화율인가? 미분했습니다. 뭘 더해야 되지? 속미분을 더해야 되는 건가? 속미분한 녀석의 값 5까지 곱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태풍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의 t의 값만 구해서 대입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찾는 변화율입니다. 그럼 정확히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A가 여기 있을 때 막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t가 궁금합니다. 500만큼 떨어져 있다고? 초속 40으로 가? 중심이? 초속 40으로 갈 건데 여기 있던 중심이 일로 옮겨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t 시간 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중심 이동한 길이 40t만큼 이동하나? 여기 전체 길이는 40t입니다. 그런데 요만큼 반지름 길이 값이 누구라고? 그럼 500 더하기 60 플러스 5t가 40t면 되겠구나. 500 더하기 60 플러스 5t라는 길이가 40t가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항했더니 35t? 560? 혹시 약분이 돼 이게? 먼저 7로 해보자. 7로 했더니 그럼 5로 약분했더니 16. 이제 16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얘가 지금 10파이 곱하기 60 플러스 5t인데 16을 대입했습니다. 140? 그 1400파인가요? 그때 파이를 제외하고 1400만 쓰세요. 쉽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아야, 선생님이 좀 봤을 때는 너가 지금 이해하는 정도가 10% 20%일 것 같은데 맞나요? 더하기 200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을 엄마들이 우리 애 새끼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데 학원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지 스스로는 아니까 학원에 가서라도 선생님이 풀어준 거라도 봐서라도 공부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는 누구나 자꾸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이야. 자꾸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그러는 것 같다. 조금만 집중이 좀 좋겠다. 흘려듣지 말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로 길이의 값은 4, 가로 길이의 값은 6, 높이의 값은 12가 되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F에서 출발합니다. P점 좌표는 F에서 출발합니다. F에서 FG 위를 초당 1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FP의 길이의 값은 초당 1씩 움직였으니까 T초엔 T가 되겠네?
다시 Q점 좌표는 H에서 출발합니다. Q점은 H에서 출발하는데 마찬가지로 초당 1씩 움직입니다. 초당 1씩 움직여서 G를 향해서 갑니다. 여기 길이값도 T구만. 점 R점 좌표는 A에서 출발해 대각선 AGB를 초당 2씩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만큼 길이의 값은 2T라는 얘기인가? 근데 2T는 사선방향으로 가는 길이네. 대각선 방향의 길이. 그럼 PQR이라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PQR이 각각 꼭지점 FHA에서 출발해서 움직일 건데 출발한 다음에 3초가 경과했을 때 두 개의 삼연체가 발생합니다. 두 삼연체의 부피의 합의값의 변화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은 나중에 대입할 겁니다. 일단 구하는 거는 두 삼연체의 부피의 값을 시간 t로 구할 겁니다. 그리고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피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R, B, C, D? R, B, C, D? 그럼 밑면이 B, C, D가 밑면인가? 밑면의 넓이의 값은 구할 수 있네. 밑넓이의 값은 누군데? 그러네.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이니까 밑넓이는 10이네.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야 되나? 밑넓이의 값은 12. 높이만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높이가 문제네. 여기 전체 AG라고 하는 길이가 몇이야? AG라고 하는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가로, 세로, 높이의 값들을 제곱에 더한 거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 정리에서 배우지 않았냐? 세변의 길이를 제곱해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대각선 길이입니다. 산수했더니 16, 60, 16, 36, 52, 144, 196, 196이면 14의 제곱인가? 네. 대각선 길이 값이 14입니다. 14라고 하는 길이 중에 2t만큼 왔다는 얘기인가? 대각선 길이는 14가 되는데 높이의 값은 12인 거니? 근데 여기서 얼만큼 왔대? 2t만큼 왔대? 2t만큼 왔을 때 높이의 값이 몇인지 구할 수 있지 않나? 여기가 지금 7대 6인가? 그럼 7대 6이니까 이것도 7대 6이어야 되잖아. 그럼 7분의 6만 곱하면 되겠네? 높이의 값이 누구야? 7분의 12t?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밑넓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높이의 값이 7분의 12t가 되는 거구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두 번째 부피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부피의 값을 구할 건데 두 번째 부피의 값은 RPGQ? RPG PGQ? 밑넓이의 값이 PGQ인가? 밑넓이는 누군데? PG가 몇이야? QG가 누구야? 높이는 누구야? 이해된 거 맞아? 이제 이걸 더한 다음에 미분한 녀석한테 숫자 3만 대입하면 되는 모양인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저 녀석의 값을 더한 다음에 미분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각각 미분할까?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누군데? (7분의 48인가요?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하겠습니다. 곱미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미분하려고요.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t, 12 마이너스 7분의 12t인가? 두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이해 지금 되는 거 맞죠? 세 번째 거 미분했습니다.
됐어요? 여기다 꼴랑 뭐 대입하라고요? 네, 3만 대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는 변화율입니다. 아유, 숫자 계산 못하겠다. 3대입하면 1. 3대입하면 7분의 36? 7분의 84 빼기 7분의 36 못하는데? 84 빼기 36 좀 해봐. 48? 그럼 16인가? 아, 7을 빼먹었구나. 7분의 48이지? 그럼 7분의 16? 4대입했습니다. 4대입했더니 7분의 40, 나 지금 3대입했지? 7분의 48? 어렵쇼? 7분의 48 지워져 버리는데? 느낌이 싸하다? 오씨, 변화율값에 음수가 나올도 상관은 없는데 음수가 나와서 찝찝하네. 3대입하고 있습니다. 3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분의 21? 된 거 맞아요? 그때 싹 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7분의 이게 우리가 찾는 변화율이네요. 그 말은 부피의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3초 뒤에. 3초인 순간에 부피의 값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는 다 풀었나? 다 틀렸다. 7분의 10이란다. 어이씨, 뭘 잘못했지? 왜 7분의 10이 나오지? 미분을 잘못했구나. 아닌데? 답이 7분의 10이라는데 뭘 잘못했지? 부피의 합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3초 뒤에 부피의 합. 초당 1, 초당 1, 초당 2, 초당 2. 7분의 6 곱했어. 7분의 12t 맞아. 3분의 1 2분의 1 빼먹었구나. 2분의 1. 쌤은 잘못한 거 이거 하나 잘못했어. 민넓이 구할 때 2분의 1을 안 곱했어. 이런 거 맞아요? 2분의 1을 안 곱했으면은 지금 여기 모든 녀석의 값은 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3개 다 2분의 1 곱해야 되죠. 원리된 거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해보자. 7분의 48 빼기 이 분자의 값 좀 다 더해볼까? 37 더하기 48이 몇이야? 85? 85면 1로 안 나눠지는데? 14분의 85가 돼버리는데? 그럼 2배 해주면은 14분의 96 빼기 85가 몇이야? 답이 7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산수가 여기서 틀렸는데 산수 틀린 거 고치기가 싫다. 어떡하지? 어디서 산수를 틀렸을까? 아까 12를 12는 맞지? 4, 5, 6이니까. 12는 맞아. 7분의 12t도 맞아. 높이의 값 12-7분의 12t도 맞아. 다 맞아. 그럼 숫자를 잘못 대입했다는 얘기인데? 이쪽에서 적어도 되지 않을까? 나 숫자 잘못 대입했나봐. 네. 다시 한 번만 대입해보자.
7분의 48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3 대입했더니 7분의 36, 7분의 84, 84 빼기 36을 다시 한 번만 해보자. 48 맞네? 7분의 48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분의 48 곱하기 2분의 1 7분의 8? 맞지? 그 다음 3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대입했더니 7분의 48 곱하기 2분의 1 7분의 24? 마지막 게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 이것도 혹시 산수 잘못했나?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7분의 12 약분하면 7분의 4 맞아. 마이너스 7분의 4 곱하기 3 대입했더니 3, 3 대입했더니 1 곱하기 2분의 1 몇이야? 마이너스 7분의 그럼 다 더했더니 몇이냐? 38? 네, 아까 산수 잘못했나봐요. 자, 그러면 다 한 거죠? 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미분의 연산이고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부정적분은 범위가 없는 적분입니다.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 챕터인데 그거는 범위가 있는 적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정적분이고요. 그냥 적분하세요 이러면 부정적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한 녀석의 값이 도함수였나? 도함수에 대한 표기는 이런 표기도 있었고요. 이런 표기도 있었나요? 도함수라는 녀석의 값은 프라임만 달아주는 방법도 있었고 앞에다 dx분의 d를 달아주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하는 녀석의 값이 적분입니다. 적분의 표시는 미분의 표시는 프라임이 붙은 게 미분의 표시였는데 dx분의 d가 달려있는 게 미분의 표시였는데 적분의 기호는 s라는 알파벳을 길게 위아래로 잡아 당기는 녀석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의 값이 적분했다는 표기입니다. 읽을 때는 원어민들은 이니그럴이라고 읽거든? 묵음을 처리하는 것 같아. t라고 하는 걸 묵음 처리해서 이니그럴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인테그럴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인테그럴 해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인테그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럴 f'x dx라고 쓴다면 이건 f'x를 적분했다는 표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fx를 미분하면 f'이라며 그러니까 f'을 적분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fx가 될 거 아니야. f를 미분하면 f'을 적분하면 f 일반적으로 소문자 f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을 대문자 f라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대문자 f라고 쓰는 편입니다. f'을 적분하면 f가 되고요. f를 적분하면 대문자 f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찰을 좀 해보면 선생님이 x의 제곱 플러스 3의 값이나 x의 제곱 마이너스 5의 값이나 x의 제곱 플러스 100이나 x의 제곱이나 싹 다 미분한 녀석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해봐 누구냐고 다. 싹 다 2x가 되잖아. 서로 다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분하면 똑같은 녀석이 나오네? 그 말은 뒤에 있는 숫자의 값은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닌가? 적분했을 때? 2x의 값을 적분하면은 x제곱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숫자의 값은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네.
그래서 적분했을 때는 뒤에다 숫자 C를 갖다 쓸 건데 식만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C도 쓸 거야. 적분한 거 식만 쓰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떤 숫자 있는지 모르니까 C라고 하는 숫자 있어요. 임의의 숫자 이렇게 쓸 거야 뒤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만약에 EX를 적분하세요라고 한다면 EX라는 녀석의 값은 X의 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X의 제곱을 쓰긴 할 건데 뒤에다가 어떤 숫자 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답할 겁니다. 납득되셨죠? 그럼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름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요 식에서 소문자 fx라는 녀석은 적분을 당하는 함수, 피적분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적분을 당하는 함수. 라지 fx의 값은 적분하는 결과물로 나오는 함수, 적분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의 결과물, 부정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챕터에 배운 정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세요 이건 정적분입니다. 이거는 범위가 없습니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적분한 녀석에 등장하는 숫자여서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C는 임의의 상수를 지칭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연습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만 확인해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겠다. 누굴 미분하면 1 나오니? X를 미분하면 1 나오네. 1을 적분하면 X 플러스 C라고 쓰면 되겠다. 누굴 미분하면 5가 나오니? 근데 5X를 미분할 때 5가 나오네. 적분상수는 꼭 써야 됩니다. 3X의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누굴 미분하면 3X 제곱이야?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누굴 미분하면 나오는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겠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을까? X의 제곱의 값을 적분하려면 할 수 있을까? 왜 못하지? 누굴 미분하면 X의 제곱이 나오는지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겠네. 앞에 3분의 1 있으면 3이 나가서 지워지고 X제곱이 나오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의 n승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볼까? 네, 그러겠네. n 플러스 1분의 1, x에 n 플러스 1승 있으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가서 n 플러스 1 지워지고 n차가 되겠네. 방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2라는 숫자보다 1만큼 큰 3이 분명히 있었고 2보다 1만큼 큰 게 3이 있었던 거잖아. 숫자로 하면 안 헷갈리는데 x의 8승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돼? 네, 9분의 1 x의 9승이 될 겁니다. 적분상수 c의 값은 꼭 써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지하도 이해됐을까? 진짜로? 만약에 선생님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적분하라면 적분할 수 있을까? 누굴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3분의 1. 내가 속미분한 것도 1이지.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게 되면 이거네? 그럼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3x-5의 4승의 값을 적분하라면 적분할 수 있을까? (5분의 1) 3x-5의 5승? 근데 우리가 이걸 미분하게 되면 미분하면 5가 지워지니? 5가 지워지면서 4승이 되는 거니? 근데 미분할 때는 속미분도 해야 되니? 이게 아닌데? 그럼 얘가 애당초에 3분의 1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원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워지고 이 값이 나오겠네. 5분의 1 뿐만 아니라 속미분한 녀석에 살배해주는 녀석의 값을 없애야 되니까 3분의 1도 가지고 있었어야 되네.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렇다면
ax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의 n승의 값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 n 플러스 1분의 1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뿐만 아니라 속미분하면 a를 곱해야 하지만 적분했을 때는 역연산이라서 a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납득됐을까요? 근데 선생님이 0을 적분하려면 0을 적분한 게 누군지 알겠니? 뭘 미분하면 여기 나와? 네, 그래서 0을 적분한 건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있을 때가 있거든, 가끔. 아무것도 없는 녀석의 값은 0을 얘기하는 걸까? 1을 얘기하는 걸까? 자, 선생님이 1a라고 쓴다면은 1a라고 안 쓰지 않냐? 1a라는 녀석은 그냥 a인가? 아무것도 없는 녀석의 값은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dx 앞에 1을 곱한 건데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의 값은 1을 생략한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 정도면은 이해됐을 것 같은데? 자, 인테그럴 fx d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라지 fx 플러스 c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 앞에다가 dx분의 d를 써주면 방금 이 녀석을 미분하라는 얘기 아니냐? 미분하면 누구야? 라지 f를 적분한 게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은 c를 미분하면은 빵? 그러면은 먼저 적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미분까지 하라고 한다면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이 녀석의 값을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먼저 한 연산이 적분이고요.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dx분의 d라고 쓰고 여기다 fx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f를 미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녀석의 값을 적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걸 적분해야 되겠구나. 이걸 적분하면 누군데? 이건가? 그럼 지금 먼저 한 연산은 미분을 먼저 한 거죠?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한 거지. 나중에 적분을 했을 때는 C가 꼭 있어야 되는 거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이 같이 있으면 이 속에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그 속의 걸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면 C가 있고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면 C가 없는 차이가 있네요. 이 챕터의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 적분하면 뭐가 돼? 뭘 미분하면 3x제곱이라고? 뭘 미분한 게 x일까? 뭘 미분한 게 4x 3승이야? 누굴 미분한 게 1이라고? 뭘 미분하면 나오는 건지를 생각하면은 쉽게 다 구할 수 있겠네. 자, 다음 식에서 fx가 누군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fx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인테그럴이라고 하는 표기가 없어져야 되겠네. 그럼 인테그럴을 없애려면은 양변을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좌변을 미분하면 뭐가 생긴다고? 이거 자체가 라지 fx 더하기 c잖아. 미분하면 누구냐고? c는 있어 없어? 네, 적분된 걸 미분했으니까 c는 없어집니다.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fx입니다. 우변을 미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쉬운 정도가 너무 쉬운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다음 등식에서 등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등식을 만족하는 fx가 궁금한데 fx라는 녀석의 값이 나오려면은 쌤은 양변을
미분하고 싶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이 인테그럴 기호가 없어지고 속에 게 그대로 나오겠네? 이해된 거 맞니?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적분 파트는 원래 양변을 x 플러스로 나누게 하려면 x 플러스 1이 빵이 아니었을 때만 나누게 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적분 파트에서만큼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적분 파트에서는 그냥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게 하면 fx가 누군지는 곱셈 공식만 알면 되겠다. 이해된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함수 fx의 값에 대해서 문제가 pqr의 값이 상수 pqr이 누군지만 구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녀석에 인테그럴이 있으니까 내가 pqr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했으면 좋겠는데 양변을 미분하는 중인데요. 그럼 속의 것만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요. 인테그럴 기호 없어지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오른쪽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네. 따라서 p의 값은 q는 pqr만 더하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아까 지혜가 설명 들을 때 열심히 안 들었나? 열심히 들었나? 그렇습니다. 먼저 한 게 적분이고 나중에 한 게 미분입니다. 나중에 한 게 미분이니까 C라고 하는 녀석의 값 없습니다. 이 속에는 fx만 그대로 쓸 겁니다. 미분 적분이 다 있을 때. 먼저 한 게 미분이고 나중에 한 게 적분입니다. 나중에 한 게 적분이기 때문에 C의 값은 존재합니다. 속의 값만 그대로 나갑니다. f 인테그럴과 dx분의 d가 있을 때. 자, 이런 녀석 연습하려고 합니다. 다음 식에서 개념 체크 문제가 한 문제 있는데 너무 쉬워서 안 볼게요. 자, 예제 1번 문제가 다음 식에서 F한테 2D 바라고 합니다. 그럼 좌변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좌변값이 누구인가요?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C가 없죠? 요 속의 것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속에 있는 게 fx가 아니라 fx가 속에 있는 값인가? 그 값이 오른쪽 미분하면 되죠, 이제. 뭔 미분하면 된다,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는 양변을 미분한 적이 없죠? 좌변을 계산한 게 이거인 거고 우변은 그대로인 거죠? 난 지금 양변을 미분하지 않았어. 이건 지금 좌변을 계산한 거야. 미적분이 그냥 없어지고 그대로 나간 거죠? 자, 양변 x만 소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변 x를 다 약분하고 있습니다. x가 빵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다 2D 바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fx가 누구래? 이건 먼저 한 연산이 미분이고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인 거니?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적분상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빵 대입한 게 1이라고 하니까 C의 값은 1인 건가? 네. 거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자, 지금 건이가 뭔가 이해가 덜 됐나 봐. 네. 첫 번째. 첫 번째. 네. 저기 안에 걸 봤다? 뭐라고요? dx분의 d는 미분하라는 얘기고 인테그럴은 적분하라는 얘기인데 요 속에 어떤 식이 있을 때 네모에 뭔가 들어있으면 적분을 먼저 하세요, 나중에 미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네모를 쓰기만 하면 돼요. 먼저 하는 게 네모라는 녀석의 값을 미분하고 나중에 그 녀석의 값을 적분하라고 한다면 K. 네모를 쓴 다음에 C를 달아주세요. 네, 됐어요? K.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의 제곱의 값을 적분하고 싶습니다. x의 제곱을 적분했더니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되게 쉽죠? 부정적분의 성질은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실수백 k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백 k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인테그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인테그럴 2개 쓰고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저런 성질을 신경 쓰지 않고 대충 풉니다. 다음에 있는 값들을 적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 적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분은 이미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전체의 3승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뭐가 되지? 4분의 1? 속미분하면 누군데? 속미분한 건 1이니까 1분의 1은 안 써도 되겠다. 두 번째 거 적분하려고 봤더니 약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약분하면 누구야? 이것만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x의 세제곱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겠네? x에 대해 적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적분하는 문자는 x에 대해 적분합니다. x라는 문자가 아닌 t라고 하는 값은 우리 뇌가 t 값은 숫자로 인식합니다. 적분하겠습니다. x에 대해 적분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t는 숫자로 인식했습니다. 인테그럴 두 개가 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합치려고 합니다. 하나를 합치면은 인테그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약분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죠? 적분하고 싶습니다. 지하가 한번 얘기해볼까? 아, 불쌍한 지하 또 눈만 뜨고 있었구나. 지하야, 힘내서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fx라는 녀석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2x 플러스 1입니다. 그걸 적분해가지고 fx 값을 구하시고요. 빵대입 관계 3이었을 때 적분상수를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마이너스 3만 대입하세요. 얘가 지금 도함수라고 하니까 양변 적분하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은 왼쪽을 적분할 때도 c가 생길 거지. 오른쪽을 적분할 때도 c가 생기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 c의 값을 이항해주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이미 숫자 c인 거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할 때는 한쪽만 c를 달아줍니다. 양변을 적분할 때는 한쪽만 c를 달아줍니다. 근데 c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c가 누구래요? 네, 빵대입 관계 3이니까 c의 값은 3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3만 대입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기울기 값 이거라고 합니다.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네,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x 대입 관계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문제가 준 녀석의 값이 도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쌤이 가장 불쌍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수백 문제를 연습하고 나서 학원에서 연습하고 나서 아 선생님 시험 문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x인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f'x인 거죠. 만약에 x의 값이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인 거지 이거는.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 특정한 숫자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미분계수. 자, 도함수의 값 이거라고 합니다. 적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만 적분하겠습니다. 이쪽 적분할 땐 c의 값을 여기 안 썼는데 한쪽만 써주려고요. 지하야 적분해봐. 누구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지 생각해봐. x제곱 네, 마이너스 x제곱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정신 차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정신줄로 눈만 뜨면 안 돼. 빵데이 반의 색값 1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자 요구한 거는 fx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문자 요구한 거는 꼴랑 그 2차 함수의 값을 적분해서 오른쪽 식이 나옵니다. 그때 빵데이 반계 3이라고 합니다. fx가 누구지 맞춰주세요. 2차 함수가 누구지 몰라. 나는 일단 양변을 미분부터 하려고. 그 왼쪽에 있는 값을 미분하면 누구야? 왼쪽을 미분하면 적분된 다음에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fx만 남겠네? 근데 오른쪽을 미분하게 되면 곱미분해야 될 것 같은데 곱미분? 앞에 x를 미분하면 1 곱하기 fx 뒤에는 fx를 미분했더니 f 프라임 그래서 x 곱하기 f 프라임 그 다음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양변 미분했습니다. 그 fx의 값을 지울 수 있네? 이항하면서 x로 나누기 하려고. 그 정도는 암산되죠? 이항하면서 x로 나누기 했을 누구야? 이항도 하고 x도 나누겠나요? 자 그러면 적분해가지고 fx 구할 수 있겠네. 적분했습니다. 지하야 이거 적분해봐봐. 누굴 미분한 마이너스 3x일까? 마이너스 네. 근데 빵데이 관계 3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지한이가 적분할 줄 아는 거 확인했거든? 숙제할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하면 분모의 문제 다 푼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3시 6분이었어?